최근에요. 특히나 TV 토론 이후에 그리고 TV 토론이 있었던 그 주에 지난 주말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이은 발언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반짝 타올랐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역풍이란 것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인데 왜 이 역풍이 지속되고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있어서입니다. 해당 발언들이 논란이 일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했냐면은 내가 틀린 말 했느냐, 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면 바보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느냐, 그냥 잘못 발언한 거고 실수가 있었다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진행될 TV 토론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지 예상하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해 보았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코멘트를 좀 하긴 했는데 최근에 상황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 토론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어쩌라고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공방이 오갔던 것도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리고 그런 태도들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경솔한 발언, 그런 것들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지금 이 자리를 장난으로 아는가라는 생각까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무례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무례한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 또 토론 태도가 뭐 어쩌라고요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치나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로 조금 물어뜯는 그런 공격들을 하시는 편인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공격에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 워딩도 극단적이시네요 이러지 않았나요? 네, 뭐 그런 표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태도가 굉장히 짜증을 부리는 그런 태도들이 보여서 저는 이게 다소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항상 지금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저는 21년 대선 때부터 윤석열 선대위 대변인 때부터 했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을 부려버리고, 초조하면 또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그냥 다 올라와서 창백해지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유독 짜증을 많이 내고 예민한 모습들을 보였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어떤 아이 같은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떼쟁이 같은 모습들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이제 토론했던 내용들에도 문제가 있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사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00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때 가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조 몇천억을 쓸 거고 이렇게까지 세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질문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100조 정도로 추산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이재명 후보였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커피값 같은 그런 것이, 저는 호텔 관련해서 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경제 활성화된다. 그게 과거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진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걸 이번에 토론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와서 그게 한 번 더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게 기본소득이 부여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이클이었거든요.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비판과 풍자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소구력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이거는 기존의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크리티컬했던 것은 커피값 원가에 대한, 맞아요. 커피 한 잔의 원가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제 상황을 잘 모르니, 자영업자들 운영할 때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 잘 실상을 모르니, 이 정도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저는 보다 더 고도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 발언이 그때 하면서 비교했었던 것이, 닭 고아서 뼈 발라서 닭죽 만들어서 팔면 얼마 남는다. 맞아요. 그런데 커피를 팔면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하는데 한 잔에 8,000원에도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자영업자 내부에서의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시도를 전 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갈등 관계와 혐오 구도를 좀 조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일정 층에 대해서는 마치 본인이 되게 그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어필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튀어나온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방탄유리 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방탄유리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유리벽이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푸르스름한데 또 불투명하기까지 해서 잘 안 보이는,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때도 그 틈 사이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얼굴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국민 앞에 맨몸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 출마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본인은 그냥 티 한 장 입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점퍼를 한번 이렇게 벗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총을 맞아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뭐 맞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김문수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 그리고 짜증 부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여조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크리티컬했었던 것은 유리벽을 가지고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유세에서 그 유리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난주부터 일주일간 했거든요. 그 유리벽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었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지금 토론했던 것들. 그러니까 오늘도 또 토론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분야 토론인데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겠지만, 토론을 하면서 계속 이미지가 깎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대선 토론 때 죽음을 이야기를 어떻게 했었느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직하려고 뭐 준비 중입니다.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저 말을 왜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본인이 만약에 계엄이 지속되었다면 나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테러를 하려고 한다, 저격을 하려고 하는 저격수가 있다, 이런 헛소문도 아니니까 확인되지 않는, 본인들도 팩트 체크는 안 한대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선대위 당직자가 팩트 체크와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면 출처나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미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위기 조장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 튀어나왔던 말이 북파 공작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노린다?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북파 공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블랙 요원들, 이제 북한 간첩을 상대하는 블랙 요원들이어야 되는데, 그럼 북파 공작원이 이재명 후보를 노리고 있다? 이건 좀, 저는 그런 말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의아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나 협박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냥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어쩌면 내부의 권력 구조 안에서의 협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개들이. 예. 그리고 특히 죽음에 대해서 좀 괴기스러울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 대선 토론장에서도 이미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저는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상승세에 올라와 있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무당층, 기존의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과 그리고 후보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각각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선대위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도 고민을 해야 될 방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지지율 관련해서 같이 보시죠. 오늘자 한국갤럽이죠. 확대를 좀 해주세요.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인데요. 여러분들 이 한국갤럽에서 나타나는 이 수치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떤 흐름이냐? 자, 이재명이 6%가량 하락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무려 7% 올랐어요. 7%. 야, 이게 그래서 지금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게 유의미한 거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보다 높다는 것도 유의미한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체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자, 이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펜앤마이크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서는 또 굉장히 접전으로 나타났죠. 예, 이재명 45.5%, 김문수 41.1% 첫 오차범위 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을 봐도 저희 펜앤 여론조사를 봐도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의 하락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더욱더 기대되는 대목이 이것이다 라는 거고 오늘 갤럽이 발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야권이 진짜 막 요동치고 있더라고요. 비상 걸렸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락은 왜 했을까? 뭐가 원인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현재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개인의 지지율을 비교했을 때 한 6, 7% 정도 민주당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은 싫지만 그냥 이재명 찍겠다고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대한 특정 선호는 없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당층이거나 중도층 지지세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지세가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 지지세가 옮겨왔거나 또는 이준석 후보로 옮겨간 것 같은데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본이 안 된 모습. 그냥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모두 불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식의 그런 발언들은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사람이 맞나? 정책적 디테일 굳이 안 봐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스스로 너무 연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자꾸 뭐 누가 저격을 하려고 한다더라 뭐 암살을 하려고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선 마케팅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에서 이제 스스로 계속 마이너스 포인트를 쌓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을 또 하게 될 텐데 오늘 토론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태도 같은 것들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당시에 토론을 할 때는 굉장히 여유만만했었거든요. 맞아요. 공격이 들어오고 북한이 주적이냐고 질문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태도들. 이미 내가 1위 주자다라는 여유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수준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궤변을 늘어놓긴 했습니다마는 태도에서 자신감이 없거나 무례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확실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토론했을 때도 완전히 기에 눌려 있었고 정말 말도 못하고 기에 눌리고 약간 겁먹은 상태로 이렇게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후보가 승자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겁에 질렸다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짜증을 부려요. 짜증을 부리거나 무례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초조함의 발로인 것인지 자신감의 근거인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번에는 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영상으로 노출이 계속 되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면서 국민들도 불쾌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누적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야 뭐 우리 당의 전 대표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공격을 할 때 오늘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런 감정선을 한번 건드려보는 것도 방법인 것 이재명의. 같습니다. 네. 근데 감정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조에서는 1위인 여조가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가 없고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태도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왜 하는지에 많은 의문이 달리고 있거든요. 전 두 가지 케이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는 이제 본인이 1위 주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정을 내가 왜 거쳐야 하느냐에서 오는 토론을 왜 해야 되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짜증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초조함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결과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유죄는 사실상 확정인 상황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 본인이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한 부담감도 따를 것이고요. 그래서 전자이거나 후자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무례한 장면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감정선을 자극하는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들에 있냐면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토론에 잠깐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의 여러 가지 특히 가족 관련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듣기만 해도 화를 낸다거나 동요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회 주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나올 여러 가지 정책들과 대조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특히 전략적으로는 제가 뭐 이것을 토론팀과 따로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토론을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예. 전략적으로는 저는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동의하는 그런 스탠스를 이제 적극적으로도 보이기도 했었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발언을 하신 내용은 동성애라거나 그런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들이 취업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역차별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이제 공식적으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딘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저는 유의미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많은 공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좌파로 분류하는 민주당 지지자이든 아니든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매일신문의 최은민 기자가 이제 작성한 기사인데 이재명 장남 불법 취업 탄로 났다라고 보도가 올라왔어요. 예, 매일신문의 단독 기사인데 이것도 아마 사회 관련된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토론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백지원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짜증을 낸다면은 여기서는 정말 더 많은 짜증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걸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회 주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로 굳이 질릴 필요는 없고요. 아들 관련 리스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는 아들이라거나 성매매를 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불법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김혜경 씨는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죠. 2심에서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앞으로 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도지사의 아내로서 또는 시장의 아내로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대통령의 아내로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좋네요. 그런 식의 질문을 제가 후보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사실상 정치적 동지로서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김문수 후보라면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대통령이 후보에 아내가 정치를 하고 아내가 도지사를 하고 아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한 역할을 그대로 했을 것이다. 우리는 동반자이며 정치적 동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 표심 저는 다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의 취약점인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